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 꿈은 50대 직장인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의 여자아이다. 숲에 있다. 가족이 같이 숲속에 캠핑을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두막이 하나 있고 오두막 앞으로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다. 포도나무는 지붕보다 조금 낮게 자라서 포도가 달려 있다. 오두막 옆으로 황토흙으로 된 마당이 보인다. 40대로 보이는 엄마 아빠가 있다. 아빠나 H 같은 느낌이 난다. 엄마와 10대로 보이는 언니로 생각되는 사람이 보인다. 초록의 넓은 포도나무 잎들 사이로 잘 익은 포도송이가 보인다. 엄마와 언니는 포도를 따먹고 있다. 나는 포도나무 줄기를 따라 이동한다. 잘 익은 포도송이를 지나치다가 포도나무 줄기가 끝나는 지점에 잘 익은 포도송이를 본다. 나는 포도를 따먹는다. 포도가 제대로 익어서 달다. 2개씩 2번 따먹는다. 나는 홀로 숲으로 더 들어간다. 나에게는 다리에 갑옷 같은 로봇 다리가 장착되어 있다. 묵직한 무언가가 있어서 무겁고 무게감을 느낀다. 내 손에는 장칼도 있다고 생각된다. 숲으로 계속 들어간다. 숲은 어둡다. 미로처럼 풀이 모양을 만들어 나 있는 곳이 보인다. 마치 도너츠 모양처럼 둥글게 풀들이 자라 있는데 가운데는 풀이 없고 모래흙이다. 도너츠 모양 밖으로도 둥글게 모래흙이 있고 그 너머로는 숲과 연결된다.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긴 풀이 허리 높이만큼 자라서 늘어져 있다. 숲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 먼 곳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은 10대쯤으로 생각되는 남자아이가 보인다.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온다. 나는 남자아이와 마주치지 않으려 낮은 자세로 자리를 옮긴다. 다른 남자아이들도 더 보인다. 나는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벌떡 일어나 달린다.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다. 나는 굉장히 빨리 도망가는 것 같다. 오랫동안 달려서 다시 오두막 앞에 도착한다. 아빠가 나와 있다. 나는 아빠 품에서 쓰러지고 정신은 혼미하다. 눈이 감겼다가 떠진다. 토할 것 같다. 꿈에 아빠로 등장하는 H는 꿈꾸니가 20대의 지역 동아리에서 만난 이성 친구인데요. 이분은 인권운동을 하시다가 오래전에 귀농을 하셔서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은 잘 안착해서 지내고 계시고 매우 성실하고 우직하신 분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꿈의 앞부분, 그 캠핑을 간 오두막에서 포도를 따먹는 장면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상상에서 이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나는 5, 6학년 정도의 여자아이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기대어 살아가야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분리 독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홀로 서기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진정으로 한 발을 떼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50대인 내가 꿈에서 5, 6학년 정도의 여자아이로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일단은 5, 6년 전으로 새롭게 시작한 무언가가 있는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꿈은 그때 새롭게 시작한 무언가의 성장 스토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에 등장하는 아이는 내 안에서 새롭게 떠오른 비전이자 가능성을 뜻합니다. 그 가능성은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지금에 이른 것 같습니다. 꿈속 여자아이를 둘러싼 환경은 꽤나 안정적이고 안락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의 돌봄 아래 건강하게 잘 커왔다는 뜻입니다. 꿈에 아이가 가능성이잖아요. 내가 키우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그 직접 5, 6학년 정도의 아이로 등장했다는 게 그 차이가 뭘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태어나지 않는 애가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꿈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뭔가 진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게 이런 걸까?
내 가능성을 키우는 거가 내가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맞이하는 걸까?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꿈에 만약에 내 아들이 등장을 한다면 이게 내 아들과 관련된 이슈인지 나의 이슈인지 엄마들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이슈를 이렇게 착 가져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나의 그림자 이런 것들이 그냥 즉자적으로 사실 아들에게 투사되잖아요. 그것이 뭐 나의 숨겨진 욕망이든 아니면 내 바램이든 뭐 여러 가지가 꿈에 등장하는 여자아이가 나의 자식이 아니고 나라고 명명을 해버리면 나의 이슈로 가져오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그렇다면 꿈이 왜 이런 세팅을 해줬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한 차원 자아가 자신의 이슈로 가져오는 것을 굉장히 망설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만약에 내 자식, 내 딸이나 나의 아들로 등장을 한다면 나는 여전히 엄마로 머물 거 아니야. 내 이슈로 가져오기보다 모성을 발휘해야 되는 엄마, 내가 내 자식에게 무엇을 덜 주었지? 내가 엄마로서 부족한 게 뭐였지? 그런 측면을 더 건드릴 수도 있잖아. 자신의 이슈, 자신의 문제로 가져오기보다, 그러니까 자신을 성찰하기보다 그거를 꿈이 맡고 싶었던 것 같아. 더군다나 50대 여성이라면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로지 당신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런 강한 권고가 있을 것 같아. 이 이미지에. 꿈에 부모가 등장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같습니다. 우직하게 일함으로써 가족 부양에 소홀함이 없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인즉 잘 익은 포도송이가 그에 대한 증거로 제시된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의 경우 지지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지지대는 포도나무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듯하고 그렇다면 포도의 자유로운 성장에 한층 이로울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자아이에게 제공한 돌봄에 대한 은유로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현실의 아버지와 내면의 아버지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안에서 하나의 가능성이 새롭게 떠올랐고 그 가능성을 둘러싼 환경이 새롭게 떠오른 그 씨앗을 잘 키워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보면 여자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건강한 토대를 마련해 준 이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와 자매가 먹고 있는 포도알은 아버지의 방식으로 일궈낸 것임을 짐작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방식이란 자기 신뢰에서 비롯되는 투철한 책임의식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더불어 주변의 왈가왈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그 길로 올곧게 가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신뢰에서 비롯되는 투철한 책임의식을 말씀하셨는데 농사를 짓는다는 거에 있어서는 책임이란 말은 굉장히 와닿거든요. 근데 여기 자기 신뢰라는 말이 더 들어갔잖아요. 이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꿈에서 이곳이 숲이고 오두막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숲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오두막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모가 내 딸한테 이 숲을 되게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곳으로 데려고 왔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딸한테 전해주고 싶은 게 내가 숲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했을 때 오로지 이제 자기를 볼 수 있는, 자기만 오롯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신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의 방식에서 자기 신뢰라는 말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일까? 우리가 삶이 정글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삶이 정글이라는 거를 남자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알던 의사가 의사 세계가 진짜 정글이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모든 남자가 정글에 대한 이해가 높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도 정글을 두려워하는 거지. 그래서 회피하고 삶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는 남자들도 많잖아요. 숲이라는 것이 한 차원 모험을 상징하잖아. 그래서 뭐 상징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 이니시에이션, 뭐 새로운 시작,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 근데 모험이 가능하려면 자기 신뢰가 없으면 안 되거든. 또 꿈꾸니가 이 H에 대한 정보를 줬잖아. 근데 삶의 어느 시점에서 방향 전환을 굉장히 크게 했잖아. 인권운동을 계속 해오다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가 뭘까 고민을 하고 방향 전환을 했을 거 아니야. 이런 게 가능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자기 신뢰라는 거는 초긍정성, 긍정? 그런 거하고 난 좀 분리하고 싶어. 자기 신뢰라는 거는 자신한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 두려움이 너무 강하면 자신한테 질문할 수 없거든. 자신한테 질문하지 않는 가운데 뭐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류의 이제 주문을 건다면 팽창되기가 더 쉬울 것 같아. 내가 진짜로 삶에서 원하는 것이 뭐지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게 자기 신뢰라고 생각해.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선택으로 인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고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아는 것. 난 그게 자기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측면에서 꿈속의 아빠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신뢰가 허세는 아니잖아. 자기 신뢰라고 하는 것이 브라이트한 게 아니야. 그건 어쩌면 조금 무거워.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선택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사유해야 되니까. 아버지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꿈은 우리 가족이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꽤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오두막이 있고 오두막 앞쪽에는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고 옆쪽에는 황토 흙으로 된 마당까지 있습니다. 비록 소박한 형태의 집이지만 그 주변은 아주 알차고 탄탄하게 관리되어 왔다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왔음을 짐작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꿈은 분리 독립의 시기로 가고 있으니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커온 만큼이나 앞으로의 시간도 중요하므로 보다 더 치열하고 알차게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배움과 연습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여러 단계를 지나야 할 것입니다. 고생이 뻔히 예상되는 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자신의 힘을 키워가야 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돌파하는 궁극적인 힘은 오로지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꿈이 제시한 근거 위에서 여자아이에게 필요한 힘은 무엇으로 짐작해야 할까? 아버지의 자질을 자신의 의식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꿈이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할 때 새롭게 떠올라 이만큼 성장한 나의 그것은 세상 속에서 어려움에 맞서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꿈이 아버지의 특성에 대해 단서를 제공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꿈속 아버지는 내가 20대부터 알아온 나의 친구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택을 하며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H는 다른 이들을 쫓는 대신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했고 자신이 찾은 답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고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원했고 그에 따른 대가와 희생을 치렀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가 한 선택은 자신과 가족을 훌륭하게 지켜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주 특별한 재능의 출현은 예외로 하더라도 보통 5, 6학년 정도에 이르면 자신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자신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는지를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개인 안에서 떠오른 재능이나 가능성이 물 흐르듯 제 갈 길로 잘 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개는 무수한 시행착오와 시련의 시기를 거쳐야 합니다.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재능의 결실은 다른 무엇이 아닌 그 개인의 의지에 크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관심이라는 단어가 되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나는 뭔가 재능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정말 탁 나타나서 뭔가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어디에 마음을 쏟을 수 있고, 이 재능의 카테고리에 이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게 저한테는 사실은 좀 새롭고 아하가 되고, 그러면서 내 어린 시절을 보면 그런 지점이 좀 아쉽고, 내가 우리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보게 됐어요. 일단 아빠는 저한테 뭔가 관심을 보이려고 했지만 좀 방향이 잘못됐고, 엄마는 내가 여자로서 뭔가 힘을 갖기를 바랬지만 대학 간판 따거나 직장을 따듯이 그렇게 딸 수 있는 거라고만 생각했지, 뭔가 그 가능성의 씨앗이 제 안에 있을 거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를 보는 거에 집중을 한 게 아니라 내 딸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진짜 얘 안에 뭐가 있나? 얘가 뭐에 관심이 있나? 그런 거가 진짜 없었구나. 근데 아주 기본적으로 내 감정을 케어해 주기를 되게 바랬는데, 뭐 그 감정 케어도 안 되니까 당연히 뭐 관심 이런 거는 너무 좀 큰 얘기고요. 어쨌든 근데 내가 그게 결핍되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아는 게, 내가 나한테 뭘 해주고 내가 내 자식한테 뭘 해줄 수 있는가를 좀 생각했어요. 오두막 앞쪽에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 담긴 의미는 여자아이의 독립 이슈와 함께 고민할 때 보다 깊게 파고들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이 결실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싶다면 포도보다 적절한 과실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포도송이마다 아름다운 색깔의 포도 알갱이가 수십 개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줄기마다 아래로 늘어진 탐스러운 포도송이들은 당장이라도 손을 뻗어 하나 취하고 싶을 만큼 유혹적입니다. 보통 자랑스럽게 내세울 무언가는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오두막 앞쪽에는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잘 익은 포도는 오두막의 자랑거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잘 관리된 포도나무 넝쿨은 아름다운 볼거리인데다 달고 맛난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엄마와 언니, 나는 그 결실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이라면 나는 포도줄기를 따라 걷다가 포도줄기가 끝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포도나무와 그 줄기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포도나무는 오두막 앞쪽에만 심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두막은 삶의 소박함을 연상시킵니다. 포도나무 역시도 소박한 규모에 어울리는 정도로만 심어져 소박하게 관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두막은 인간의 욕망이나 야심을 대변하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꿈속 오두막과 오두막 주변은 일상에 임하는 성실한 태도가 일궈낸 풍경인 것입니다. 그 태도가 여자아이를 이만큼 건강하게 키운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두막의 경계 너머로 나아갈 것을 계획할 때가 온 것입니다. 포도줄기가 끝나는 지점까지 온 나, 이 이미지를 통해 포도줄기가 끝난 지점에서부터 계속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에 대한 책임 역시도 내게로 넘어올 것임을 시사합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임무라고 할까? 조금 더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어떤 소명을 부여받게 된 것 같습니다. 가끔 영화에서 드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포도밭을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포도밭이 펼쳐져 있다라는 표현을 곱씹어 보겠습니다. 포도나무는 그 줄기를 통해 끊임없이 옆으로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 넝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오두막에 기거하면서 누려온 소박한 만족감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결실에 만족하는 대신 오두막을 벗어나 결실의 확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대놓고 자랑할 만한 결실이라면 오두막과 그 주변으로 한정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포도라는 것과 내가 초등학교 5, 6학년이라는 것과 이곳이 숲의 초입 부분에 있다는 게 다 이제 공통점이 있구나. 아까 말한 그 H라는 사람도 인생의 전환을 거쳤듯이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변환의 지점의 측면에서 공통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포도도 포도주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껏 해왔던 노력에서 좀 더 한 차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걸 꿈이 나한테 요구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왜 포도일까 했을 때. 왜 포도일까? 라는 질문도 중요하고 포도나무 줄기가 끝나는 지점까지 내가 온 이유를 질문하는 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이 꿈, 특히 초반부가 나에게 요구하는 바는 야심을 가지라는 거거든. 재능에 비해서 야심의 크기가 너무 작지 않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아가 오두막에 사실 기거해 온 거잖아요. 자아는 어쩌면 오두막보다 좀 더 규모도 있고 조금 더 멋지고 화려한 집에 머물 자격이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보다 좀 더 넓은 포도밭을 운영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쉽게 포도나무 줄기가 끝나는 지점까지 굉장히 쉽게 왔잖아요. 내가 그 줄기를 따라 왔잖아. 왜 꿈이 이런 이미지를 보여줄까? 내가 이제 이후에 쏟아야 할 노력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야심을 좀 가져보는 거야. 꿈이 이 포도가 굉장히 잘 익었고 굉장히 달고 이걸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잖아. 왜 그렇지? 세상에 내놓았을 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클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너무 이 오두막과 그 주변으로 한계 짓고 있지 않은가. 소박함은 굉장히 아름다운 미덕이긴 한데 50년 동안 그러한 태도로 살아왔다면 내가 한 5, 6년 전에 발견한 그것은 소박한 태도보다는 조금 더 다른 걸 원하고 있는 것 같아. 욕망을 더 가져도 된다고. 야심을 가져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지. 야심 이런 단어만 들어도 겁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야심, 야망 이런 게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도대체? 뭐 이런 거.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야심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나의 개성으로, 나의 정체성으로 할 수 있는 그것. 그것에 대한 믿음? 난 이런 게 야심이라고 생각해. 우린 그런 믿음이 없잖아. 없거나 굉장히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이 꿈에서 포도밭을 펼친다는 건 야심을 펼치는 것이야, 결국. 그게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거지. 더군다나 여자아이가 지금까지 이토록 잘 성장해 왔다는 건 야심을 가져볼 만하지. 난 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 근데 자아는 두려워. 저는 제 초등학교 5, 6학년을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저는 그때는 뭐 내 가능성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좀 공부를 잘하면 이게 힘이 되는구나.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사실 내가 여자로서 남자한테 어떻게 평가되는가 거기에 이제 민감해지는 때여서 그게 별로 저한테 그게 긍정적인 경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꿈의 이 배경이 나는 내가 재능이나 내 가능성의 이 경로, 이 여정에서 되게 그 가부장적 시선에 내 가능성보다도 너무 이쪽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거죠. 그냥 이 오두막과 이 숲은 그것으로부터 나를 되게 보호해 주는구나. 아예 정말 나한테 집중하게 하는구나.
진짜 이 여자아이의 힘이 이렇게 뻗어나가게 하게끔 그 배경이 그렇구나. 그래서 포도나무 줄기가 끝나는 지점까지 와 있다는 이 이미지가 멋진 스토리를 잉태하고 있는 거지.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숲에 와서 캠핑을 하는 이유를 찾은 것도 같습니다. 여자아이는 머지않은 미래의 숲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숲에서 가져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숲에서 가져올 그것은 여자아이의 의식으로 통합되어서 삶의 태도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숲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공포라고 할 만큼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굽이진 길목마다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캠핑을 온 이유라 하겠습니다. 졸업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길러내야 합니다. 캠핑은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야생 체험으로 정의될 것입니다. 미래의 나의 포도밭을 펼치기 위해서 혹은 포도나무 줄기가 끝난 그 지점에서 포도줄기를 확장시켜 가려면 숲으로 들어갈 기회가 찾아왔을 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숲에서 한 경험은 이후 여자아이가 펼쳐갈 포도밭에서 최상의 포도를 세상에 내놓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잘 익은 포도를 우리 가족만 맛보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꿈은 말하는 것도 같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꿈의 뒷부분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